네, 반갑습니다. 저는 싱크스마트 싱스맨 김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11시부터 마케팅 좀 아는 사람, 이 책의 저자이신 김종현 저자를 모시고 라이브 북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풀 아침부터, 네, 어제 막 야근이신지 회식인지 모르겠지만 네, 저랑 전화 소통도 못 하시고 이런 아침 네, 부랴부랴 아침부터 네, 너무 감사드리고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10월부터 이제 계속 저자분들이랑 라이브 토크를 계속 진행해 보려고 오늘 이제 1탄으로 김종현 저자분을 모셨습니다. 마케팅 좀 아는 사람이라는 이제 이 책을 내셨는데, 오늘은 책 얘기보다도 이제 김종현 저자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시고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많이 좀 여쭤보려고 하고요. 좀 뒷얘기들 많이 여쭤보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 질문 통해서 신청해 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문자 알림도 드렸고, 그분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질문들이, 사전 질문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해도 저희가 오늘 90분 잡았는데 이제 90분이 모자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본인 소개부터, 아직 입을 못 하셨는데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죠. 네. 마케팅 좀 아는 사람의 저자 김종현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몇 년 차인가, 이게 너무 이제 연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제가 24년 차이더라고요. 24년 차. 네. 그 중에 한 고인물. 고인물일 수도 있죠. 네. 24년 차. 보니까 제가 마케팅을 한 게 한 20여 년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커리어는 이제 그 비즈니스 쪽으로 제가 사업 쪽으로 좀 약간 집중이 좀 변경되어 있는데, 결국엔 비즈니스도 마케팅의 저는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커리어는 한 24년 차 된다고 보고요.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한 게 국내 인하우스 광고 대행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광고 대행사. 네. 예. 근데 거기는 약간 좀 기업에 속해 있는 대행사 느낌이어서. 인하우스니까, 그렇죠. 인하우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예. 오늘 최대한 마리니를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마리니가 아닌 사람도 대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네, 좀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려요. 네. 제가 이게 말하다가 혹시 전문 용어가 나오면 김준님이 여쭤봐 주시면 같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서 직장 생활을 짧게 하고, 네. 외국계 광고 대행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광고 대행사에서는 이직률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꽤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한 6, 7년 근무를 하고, 외국의 MBA를 해외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MBA를 하고. 그럼 국내 인하우스에서 또 외국계 관계회사에서 예. MBA로. 예, 그래서 독일로 가서 공부를 하다가. 독일로 가셨죠? 그렇죠? 예. 네. 요거는 조금 나중에. 네네네. 일단 지금 브리핑부터 먼저 하시고. 그렇죠. 왜 독일로 가느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왜 하필이면 독일이었나? 네. 그렇죠. 네. 소시지를 맥주로 드시러 가시는 건가? 네. 그럴 수 있죠. 아무튼, 네. 그래서 독일에 갔다 오면서, DHL이라는 회사에 DHL. 취직을 하게 됐고요. 그럼 또 이제 또 질문이 나오죠. 네. 독일이니까 독일 갔다 와서 DHL 들어간 거 아니냐? 왜냐면 DHL 본사가 독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또 그것도 또 이제 전혀 연관성은 없는데.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예. 점점. 네. 거기서 마케팅하고, 제가 또 거기서 약간은 리테일 세일즈도 약간 거기서 겸직을 했었고요. 리테일 세일즈. 예,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으로 옮겨서 거기서 약 6년 근무를 하다가. 네. CJ 대한통운. 네. 지금 현재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스타트업 컴퍼니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개발해서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리고 드론을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저는 드론 딜리버리 서비스 사업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요것도 이제 또 질문이 많이 나올 건데, 네. 드론으로 드론으로 배송이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아직 드론 하면 사실 뭐 DJI 같이 DJI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지를 아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그거보다 좀 크니까 저도 이 회사 너무 궁금하긴 하는데. 예. 아무튼 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 그 회사에서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책을 구입하시거나 보신 분들은 이 앞에 이제 저자 소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저자 소개를 조금 특별하게 이 뭐랄까요 키워드로 묶어서 설명을 지금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마케팅, 에이전시, 그 AE, 기업 마케터, 글로벌 비즈니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를 쭉 풀어놓고 있는데 사실 이것만 저 처음에 이 책을 이제 핸들링 할 때 저자분 프로필을 보고 이분 누구냐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 엄청 궁금해. 지금 잠깐 브리핑을 하셨는데 중간중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지는 그런 사람이라 이분 도대체 누굴까 엄청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도 중간중간에 궁금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또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 답변을 또 드릴 테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이 본인에 대한 얘기들을 하실 때 또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 제목에도 나오겠지만 사실 마케팅 쪽, 그러니까 마케팅 하면 보통 경영학과나 이런 쪽을 많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쪽 아니시죠? 아니죠. 네,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경영 이런 게 아니시거든요. 일단 뭐 그거는 뭐 과는 저희가 밝히지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 저자분도 비전공자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마케팅을 생각하셨게 된 건지. 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좀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나서 뭐를 할까 저는 그 모든 대학생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고민이 많았어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이렇게 좀 방황을 하다가 라디오 PD가 이 PD라는 직종을 하게 되면 라디오 PD 예, 왠지 그렇죠. 네.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직종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공부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막 그 학교 내에 있는 막 스터디 모임에도 가고 가서 같이 공부하고 언론사 스터디라고 하죠. 그래서 뭐 신문사 기자가 되고 싶거나 방송국 기자 아니면 PD가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 다 모여서 스터디하는 그런 그룹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런 공부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97년 11월에 그 지금보다도 더 충격적인 IMF 사태가 딱 우리나라에 딱 터졌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가 제가 이제 졸업하려고 이제 한 당시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그 취업의 문이 다 막혔고 그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그 회사 아니 저희 학생들 친구들이 보통 그 4학년 2학기가 되면 다 이미 취직이 다 완료가 되거든요. 근데 11월 달에 이제 다 이게 통보가 나와요. 취소 통보가. 그때 다시. 예. 이게 아마 IMF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한 몇 배? 엄청난 진짜 사태가 있었거든요. IMF라고 뭐 이렇게 드라마나 이제 영화에도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그때 이제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그런 위기를 그 전까지는 계속 성장만 해왔기 때문에 그쵸. 한 번도 그런 위기를 겪어보지 못했는데 그때 이제 좀 되게 특히 학생들한테는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취소가 됐네요. 다 해서 이제 갈 데가 없어지면서 네. A라는 직종을 알게 됐고 A가 뭔가요, 정확히? 그 광고 대행사에서 네.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라고 해서 기획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기획자, 네네. A라고 부르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그래서 그 기회가 우연찮게 있었고, 그래서 A가 뭐 하는 직종인가 찾아봤더니, 광고를 기획하고, 뭐, 실행하고, 뭐 이런 그런 업무를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PD라는 직종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시작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국내 광고 에이전시, 뭐 이렇게 광고 기획자 A로 일을 하시다가, 네.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외국계로 또 넘어가셨잖아요. 그쵸. 그건 계기가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 제이워터 톰슨이라는 회사이고 제가 이제 뭐 너무 작은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나도 그 주류 쪽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외국계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갔는데 이 회사를 조금 더 소개를 하면 전 세계에서 최초로 광고 대행사 업을 시작한 회사가 제이워터 톰슨입니다. 제이워터 톰슨이 그렇군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국내에서 철수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브랜드도 할 수 있고 그 회사에 있으면서 제가
6년 정도 있었는데 꽤 많은 브랜드를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브랜드가 있으시다. 되게 이거는 되게 좀 그러니까 의례적이었는데 그 국내 그 생명보험사에서 TV 광고를 그 당시에는 거의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사끼리 이렇게 협약이 돼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 들어오면 3개월을 허용해주고 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 잡지 광고니 뭐 5개 광고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알리안츠 생명이 제일생명을 인수하면서 알리안츠 제일생명으로 한국에 들어오면서 3개월 동안 캠페인을 하고 그때 뭐 TV 광고 뭐 하여튼 해볼 수 있는 광고.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온라인 디지털이 좀 약해서 디지털도 했긴 했지만 비중이 작았는데 해볼 수 있는 광고는 아마 그 당시에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케팅 버젯이 한 130억? 예. 네. 그거 참 인상 깊게 나왔습니다. 예. 130억. 네. 저는 한 1,300만 원 참 소원 있겠는데.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계 제럴트 톰슨에서 예. 그럼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지금 NBA 그죠. 거잖아요. 예, 예. 그 NBA를 가겠다라고 생각하신 거는 이제 계기가 네. 제 책에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전 그 경영학 비전공자고 네네. 뭔가 이제 광고 대행사 생활을 하면서 광고 대행사는 이제 과장이 없어요. 대리 다음에 차장인데 차장급 일을 이제 팀장급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이제 실무는 다 어느 정도 알겠는데 약간 뭐 경영학적 지식 막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 파트너랑 그러니까 저쪽 그 고객사 클라이언트. 파트너랑 클라이언트들이랑 얘기할 때 좀 약간 불편한 거예요, 제 스스로가. 이론적이나 지식적인 네, 부분에서 네네. 그 용어 자체도 굉장히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내 스스로 내뱉긴 하는데 내가 정말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네. 뭔가 내가 커리어를 롱텀으로 봤을 때 좀 전환하는 계기가 필요하겠다. 그럼 그때가 지금 국내랑 거기 6년을 합치면 한 대략 7년, 8년? 7, 8년 정도 예. 경력 상황에서 네, 그러셨군요. 근데 조금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지가 1년이 안 됐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좀 여러 가지로 과연 그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도 했는데 이걸 다 멈추고 유학을 간다는 게 좀 어려운 선택이었죠. 근데 그거보다도 좀 더 먼 시각으로 보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정을 했고. 그럼 바로 그냥 유학, 그러니까 외국 MBA로 그냥 가겠다는 말 처음부터 예. 생각하셨던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 저희 잠깐 얘기했죠. 왜 독일인가? 예. 네. 왜 그 하고만 하는 나라 중에 독일인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네.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네.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MBA 하면 다 미국을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저도 미국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었고.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비용이 비용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1이라고 하면 독일은 한 0.5 정도면 할 수 있겠다라는 그 비용 차이가 꽤 발생을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 여러 MBA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미국에서 MBA를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거기서 차별화를 할까? 그냥 원오브댐이 되는 거 아닐까? 갔다 오면. 근데 이미 그때도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아니, 나의 차별화를 그쵸. 위해. 예. 네네. 내가 뭔가 차별화돼서 시장에서 좀 달라야 되는데 그냥 뭐 미국에서 갔다 온 사람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럼 좀 차별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들어온 게 유럽 쪽이 좀 들어왔었어요, 눈에. 그래서 보다가 유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꼭 독일을 갔다 와서가 아니라 프랑스나 영국이나 그쵸, 네. 독일 이렇게 이런 좀 강대국을 보다 보면 네네네. 아무래도 독일이 그 제조업 기반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 많은 길들이 있겠다라는 회사를 좀 더 보셨네요. 학교를 본다기보다는. 그렇게 그렇죠. 했는데 또 이제 그 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슈투트가르트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학교가 공대에선 되게 유명한 학교고 그리고 그 지역에 벤츠 본사도 있고 뭔가 그렇군요. 슈투트가르트. 완성차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 회사 거기 있으면 그 벤더사들이 다 그 지역에 다 몰려 있어요, 같이. 근데 그러면 인턴십의 기회도 있을 수 있겠네. 뭐 이런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독일이 좋겠다 생각했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는 저 지금 제 아내가 저거 독일 동문학과 전공을 했어요. 네. 이게 결정적인 거 아닌가요, 혹시? 그래서 네. 같이 가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뭐 거기는 좀 이렇게 약간 사회교육 이런 것들도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그럼 같이 가셨나요? 네. 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큰 애가 생기면서 결국에는 와이프는 공부는 못 하고 네네네. 그냥 애만 키우다가 왔지만 그때 뭐 우리의 100일 된 애를 비행기를 11시간 12시간 태워가지고 진짜 그때 진짜 힘들었죠. 지금 이 스토리가 더 갑자기 궁금해지긴 하는데 아무튼 결정적인 또 이유가 약간 또 다른 부분이 있었네요. 어쨌든 세 가지 부분 때문에 독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관점은 저도 좀 신선하다고 느낀 게 저도 MBA 같은 거 생각을 해봤을 때 외국을 가면 미국 MBA들이 있고 유럽이면 뭐 영국이면 뭐 런던 비즈니스 스쿨이나 예. 프랑스 이시아드나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또 그런 유사한 학교들 네임밸류가 좀 있는 학교들을 접고 독일 쪽에 또 이런 데 가셨던 이유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알겠습니다. 학위를 받으시고 이제 바로 시작하신 데가 이제 DHL. 그렇죠. DHL 코리아인 거죠. DHL 코리아. 네네네. 그리고 처음에는 거기서 그냥 현채로 그러니까 진짜 외국인이 그 독일 회사에서 취직을 하려고도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면접도 봤었고. 근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돌아오는 게 낫겠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서 현채로 그 독일 회사에 들어갔을 때의 그 급여 차이들이 지금 만약에 주재원으로 나갔을 때 한국에서 이거랑 상당히 좀 차이가 좀 많거든요. 그런 게 또.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뭐 저는 제가 독일 갔다 왔으니까 뭐 DHL 들어가야지, 뭐 독일 회사 들어가야지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DHL이라는 회사에서 포지션이 오픈됐고 그래서 DHL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몰랐던 이제 물류 시장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럼 특별히 그 회사를 굳이 선택하신 이유 같은 건 또 있으실까요? 일단 그 당시 이제 DHL 지금은 DHL 굉장히 좀 이제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활동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이 이제 좀 세련되게 보여지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DHL이 좀 올드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워낙 마케팅 활동도 좀 이게 미미했고. 네네. 그래서 이 정도 브랜드면 가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새롭게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 그 마케터들이 항상 그 모든 마케터들이 꿈꾸는 게 넘버원 브랜드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업계에서 한번 마케팅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그렇게 DHL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대기업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있었던 CJ 대한통운으로 가셨어요. 네. 또 어떻게? 그동안에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이제 몇 개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대부분이 있었는데 글로벌 1위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다가 국내 쪽 물류도 한번 내가 이미 물류 회사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CJ 대한통운에서 연락이 왔고 그때는 처음에는 저는 안 간다고 했었어요. 제의를 받으셨군요. 예, 굳이 제의. 예. 그래서 안 간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인사 담당자가 한 3개월 동안을 매주 오는 거예요. 그쪽에. 상고처를. 예, 그래서 매주 와서 그냥 뭐 그러면 안 오셔도 되니까 그냥 뭐 술이나 한 잔씩 합시다 형 동생으로 뭐 이러면서 매주 오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조금 형이셨나요? 예.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술을 사셨겠네요. 흔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게 됐고 뭐 국내에서도 경험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그 택배 쪽,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국제 간의 물류를 해봤다면 이제는 그 국내에서 물류의 움직임은 어떻게 가는지 그것도 궁금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오로지 호기심 때문이다.
그리고 뭐 좀 이제 아니 영역을 좀 넓혀보고 물류의 영역을 좀 넓혀보고 싶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혹시 이제 저 대신 또 궁금하신 이제 시청자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돈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든지 그것도 조금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저희가 사실 이제 이 그 마케팅 좀 아는 사람 그 책에 대한 원고 얘기도 하고 이제 저자분을 처음 이제 접촉을 하게 됐을 때는 사실상 이제 그 CJ에 계셨을 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근에 저희랑 책 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그 시점과 이렇게 맞물려 떨어지면서 이제 이직을 하셨어요. 이제 예, 예. 지금의 직장. 예. 네. 한번 또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 회사가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 회사라서가 아니라 저도 알고 있는 그렇죠. 이 네, 웅장한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네, 회사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This is Engineering이라는 This is Engineering.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이 회사는 드론에 대한 엄청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기술을 개발을 직접 하고 음. 그다음에 그거를 생산하고 음. 그걸 또 판매하는 이 모든 이전의 과정들을 비즈니스 이전의 과정들을 다 할 수 있는 회사이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지금 거기 회사에서 맡고 있는 그 업무는 이런 드론을 가지고 우리가 만든 드론을 가지고 드론 배송을 국내외에서 해보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업부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지금 좀 아끼시기는 하는데 예. 제가 대단하다고 느꼈다는 게 예비 유니콘. 그렇죠. 예비 유니콘 기업이죠. 아, 네. 얼마 전에도 지금 기사를 우연히 접했던 게 이제 국내 유니콘 회사들에 대한 기사였는데 그 유니콘들의 어떤 후보격인 지금 회사로 네.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이 됐고요. 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사업부 외에 강원도랑 협약을 해서 네. 드론 택시라는 거 아시죠? 아, 네. 저 택시. 그래서 그 시제기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이제 그게 상용화되면 뭐 지금 비행기로 그러니까 뭐 버스나 차량으로 움직였던 그런 시간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렇죠. 정상에서. 예. 아, 그래. 아무튼 드론 배송, 뭐 드론 택시 이런 것들을 지금 굵직굵직하게 준비하고 있는 회사라서 단순히 그렇게 그 동네 놀이터에서 드론 갖고 노는 이 정도 지금 수준의 회사가 아니라 엄청난 회사라고 저도 듣고 있고 회사 이름도 이것이 엔지니어. 저 회사 이름이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에 This is Engineering. 와 대단하다 이 자신감이. 네. 아무튼 네, 그 회사에서 지금 사업 총괄로 계시신 거죠. 예. 비즈니스 총괄로 계십니다. 네. 아무튼 이제 저자 소개를 좀 쭉 들어봤는데. 그럼 이제 책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책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이 책을. 네. 저는 책을 예전에 그 버킷리스트라고 하나요? 그 자기 이제 네네네.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네네네. 이런 것들을 생각은 예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제가 이제 블로그를 예전에 좀 하다가 네. 거의 이제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네이버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제 로그인을 딱 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블로그에 써놨던 글을 보게 됐었어요. 근데 내가 이쪽 나이가 되면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나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이제 생기면서 작년 11월부터 그 네이버 블로그에 비밀 글을 쓰기 시작했죠. 꼭지별로. 그래서 비밀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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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창피하긴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하나의 꼭 주제를 가지고 한 꼭지는 쓰겠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아가다 보니까 한 42개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책으로도 만들 수 있겠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원고 초고화하고 지금의 그 대표님이신 싱크스마트 대표님이신 김태형 대표님한테 제가 메일을 보냈었죠.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일단 버킷리스트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으셨던 책 작업을 시작을 하신 거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금 추간하는 그 과정을 오늘 저는 이제 좀 말씀 나눠보고 싶었는데 일단 이게 그 저희 평 남겨주신 분도 계시는데 이 책 디자인 언급도 막 하셨어요. 저희가 이게 제일 큰 게 책 제목, 맞아요. 뭐 그다음에 부제라든지 이제 책 디자인 이런 건데
요거 한번 같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 나온 그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언급을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네. 이 책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나올 때 표지와 제목과 부제와 이거는 이거의 한 80%는 지금 옆에 계신 PD님, 김준 PD님이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이에요. 예. 아무튼 이게 저희가 표지를 크게 두 가지로 했는데 이 컨셉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이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신선하다고 표현하셨나? 그런 그 서평을 제가 봤거든요. 서평하셨던 분 중에서 저희가 이게 잘 보시면 그 뭐랄까요 다이어리 보통 시중에 노트 이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투톤 느낌으로. 그래서 이게 딱 봤을 때 원래 이 계획은 뭐였냐면 이제 내지도 약간 그런 디자인이긴 한데 약간 마케팅을 공부하려는 분들의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마린이라는 표현도 썼거든요. 아마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이 마린이라는 표현이 저희가 아마 최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 피슐러는 네 아무튼 마린이라는 이름까지 쓰면서 이 타겟으로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해서 약간 어린이로 볼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뭔가 조금 마케팅 전반적인 내용을 쭉 이렇게 공부하듯이 볼 수 있는 책의 컨셉 이렇게 저희가 최종으로 말씀 나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트 컨셉을 막 했었고 맞아요. 저 표지도 네 그래서 저희가 막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중에 보면 그 무슨 노트죠? 이렇게 칸 나눠져 있고 막 그 노란색 그 노트 네네네네. 얘기하시는 거죠? 예. 뭐 그 무슨 외국 대학에서 막 쓰는 그런 노트 이런 거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이런 거가 그래서 그 노트 컨셉으로 처음에 표지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가 그거에 대해서 막 이제 저희가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 차라리 그런 노트들의 커버처럼 하자 이래서 지금 이런 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도 밑으로 가 있고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표지가 돼 있고 그래서 저희도 참 되게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좀 집중도가 오히려 더 생긴 느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만족. 네, 전 되게 지금도 이 책 보면 뭐 제가 제 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애착이 가고요. 그리고 네네. 이 제목도 저는 지금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제가 처음 썼던 제목은 나도 마케터가 되고 싶다였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 책 제목이 좀 더 눈에 띄지 않나라는 생각 그리고 책의 컨셉과도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다른 책들도 좀 뭐 벤치마킹도 하고 이제 참고하면서 막 이제 어떻게 좀 차별화를 둘까 했는데 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뭐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최근에 이제 그 놀면 뭐하니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네네. 그러니까 무슨 아는 사람 이런 이제 제목이다 보니 이렇게 약간 또 맞물려 떨어지네. 그러니까 마케팅 좀 아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약간 뿌듯하게 됐고 아무튼 그런 좀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부제를 보시면 지금 이제 마린이를 위한 20년차 선배의 핵노트 이렇게 됐어요. 저희가 좀 최대한 부제라도 힙하게 좀 해보자 해서 마린이라는 단어도 쓰고 핵노트도 쓰고 막 했는데 어쨌든 진짜 이 핵노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용 구성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네. 그러니까 이 책은 총 세 가지 파트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파트에서는 약간 그 마케터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론적인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는 약간 실무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실무 파트에서 쓸 수 있는 것들 주제를 모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오늘 나온 그 사전 지문에서도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마케터가 되고자 하는 소양, 그 사람들 가져야 될 소양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앞으로 대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목차로만 따지면은 지금 한 30개? 네. 한 40개 되나요? 목차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론적인 것만 꽉 채워서 사실 이게 책도 나름 좀 두껍습니다. 네. 아마 보시는 분들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이기도 한데 책값이 15,000원인데 두껍다. 그래서 아마 약간 가성비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책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게 좀 어떤 분들한테 물론 뭐 저희가 마린이라는 표현도 쓰긴 했지만 좀 더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더 되겠다,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 책 쓰면서 네.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타겟은 취준생. 취준생. 대학교에서 네. 이제 마케팅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가지고요. 네. 두 번째 타겟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그 근무하고 있는 그 마케터로서 현직에 있는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한 대리급 정도, 뭐 좀 더 올라간다면 과장급 정도, 그런 분들이 실무에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면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우리 회사는 없었는데 이런 것도 마케팅 영역이구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그 마케터로서 이제 이직을 원하는 사람들, 그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보면 이게 마케터가 되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본인 개인적인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실무를 오래 했지만 좀 이론적인 것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본인이 또 그 느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 어떻게 보면 이 책에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40분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바로 사전 질문들을 조금 사전 질문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첫 번째 질문에 그냥 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마케팅은 큰 스펙을 요하나요? 라고 고경진님께서 여쭤봐 주셨는데 큰 스펙을 요하는, 이 큰 스펙이라는 큰 스펙이 뭔지 모르겠어요. 큰 스펙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할아버지가 뭐 하시냐 뭐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추론을 해보면 네네. 그냥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소위 말해서 뭐 자격증, 뭐 공모전, 뭐 영어 점수, 뭐 이런 스펙들을 필요로 하나요? 뭐 이런 질문일 거라고 저는 상상이 되는데. 네네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4년 차로서. 네. 저는 그런 보여지는 자격증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한 사람이 마케터가 되는 걸 알고, 실제로 저는 면접을 보면서 사람을 뽑을 때도 공모전 뭐 우승했다, 뭐 금상 탔다, 뭐 이런 거 별로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경험을 한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건 지금 갑자기 생각난 일인데, 뭐 갑자기 해외에서 뭐 어떤 컨셉을 가지고 뭐 여행을 오랫동안 했다는 분, 뭐 아니면 책을 굉장히 뭐 열심히 읽는다는 분,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느꼈다는,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마케터로서 적합하고 뽑고 싶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제가 취직을 할 당시에도 저희 국장님이 저에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쯤 말씀이시죠? 그 24년 전이죠. 완전 처음인데. 그때 국장님이 그때 이제 IMF 시기였으니까 굉장히 많은 지원자가 몰렸겠죠. 근데 저를 왜 뽑았냐고 나중에 이제 입사를 해서 물어보니, 그때 당시에 뭐 공모전을 해서 내가 뭐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이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을 회사에 다시 가르치고 업무를 배우게 하고 이러는 게 더 힘들었다고. 그래서 아예 없는 백지에서 스케치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고 오히려 더 회사 측면에서 낫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 대학생들이 이제 공모전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물론 내가 광고에 또는 마케팅에 관심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거기서 할 수 있는 영역과 또 회사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영역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스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또 뒤에 그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리고 지금 시청해주시는 라이브 시청자분들도 채팅창에다가 궁금하신 점, 이렇게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들이라든지, 또 지금 이제 사전 질문들 답해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뭐 이건 아까 전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처음 마케팅 직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시다. 그리고 이게 또 좀 어떻게 보면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의 어떤 점을 보고 마케팅 업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희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마케팅 업무를 시작한 계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네네. 때문에 뭐 네. 그거는 이제 네네네. 질문에 답변이 됐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내 어떤 점을 보고 마케팅 업무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그 일반적인 회사원처럼 아침에 루틴한 업무를 하고 다시 퇴근하고 이런 그 나의 미래의 모습이 굉장히 좀 싫었었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루틴한 것들. 예, 뭔가 정말 새로운 일을 하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뭐 이런 쪽의 업무가 나한테 막연하게 나한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난 이런 쪽의 업무가 해야겠다. 뭔가 계속 새로운 걸 갈망하시는 그런 게 좀 있네요. 그런 남들과 좀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뭐 이미 아까 독일 MBA 선택하신 것부터 남들과 다르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튼 네. 답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도 마케팅 업무를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네.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트렌드에 민감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계속 새로운 거를 갈망하는 하고 싶어하고 재밌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지원님께서 마케팅 범위가 넓고 그 필요한 역량이 다 다른데 어떤 마케터가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넓고 얕게 마케팅 일 이해하는 게 같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마케팅 분야를 알 수 있을까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앞에랑 약간 좀 연관되는 질문이라 제가 같이 묶어봤는데 어떤 마케터가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건 뭐 저기 대학생들 졸업할 때 내가 어떤 회사로 취직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거랑 뭐 거의 똑같은 그렇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전공 선택할 때도 사실 어느 과를 가야 되지? 막 이런 거 그렇죠. 수능 이렇게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네. 뭐 지금 이걸 뭐 특별히 뭐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마케터는 두 가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너럴리스트라고 해서 마케팅의 전반적인 분야들을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서 나는 온라인 디지털 쪽에 포커스 돼가지고 하나에 딱 그거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마케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결정을 하다 보면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앞으로 이런 스페셜리스트가 될 거야 아니면 마케팅 전반적인 그 사항들을 알아서 제너럴리스트로 포지셔닝을 할 거야 라는 것들을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것들이 알아보고 싶어요.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이거는 조금 더 경험을 좀 더 하고 이것도 경험해보고 마케팅 안에서 다양한 분야들을 좀 더 접해보면서 하다 보면 나한테 좀 더 어울리는 업무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제가 이게 맞아요 라고 하기에는 이 부분을 제가 잘 모르고 그렇죠. 예. 그럼 일단은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할 필요가 있고 예. 그리고 실무를 하실 수 있다면 그 어떤 실무가 내가 하면서 맞는지를 조금 보셔야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큰 줄기라고 하면 스페셜리스트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내가 어떤 게 맞는지 모르니까 좀 뭐, 스페셜한 것들을 경험해봐야 되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로 어떤 본인은 어떤 거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제너럴리스트인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사실 큰 그림 속에서 그 디테일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크게 보면 뭐 저도 그런 생각이지만 스페셜리스트한 그 내가 하는 영역의 부분이 다른 큰 마케팅 차원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민을 하시게 되니까 약간 그런 차원에서는 전반적인 거를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당장 실무를 하고 뭔가 경험을 하는 차원에서 내가 어떤 하나의 분야에 딱 집중해서 이게 맞는지를 경험을 하셔야 되니까 그걸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생분들의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비전공자 대학생이십니다. 네, 이분도 마케팅 직무를 희망하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그 말씀 하셨어요. 자격증 공모전 대외 활동 중에서 어떤 것을 더 비중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한 최근 트렌드와 소비자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육수연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네. 그 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질문자의 의도는 자격증 공모전 대외 활동 중 이렇게 네. 하나를 찍어달라는 네, 느낌인데 네. 굳이 여기서 그래도 하나를 찍으라면 네, 네. 저는 대외 활동이라고 대외 활동.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경험들을 해보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책에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독서하고 영어 능력은 독서요. 맞습니다. 이 책에도 뒤에 예. 그 소양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부분에서 언급하신 게 두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그 중에 또 하나를 고르라면 전 독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서. 네. 저는 신입사원들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비슷비슷하게 들어와도 나중에 연차가 쌓이고 결정적인 차이를 내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공. 근데 그 내공을 어떻게 쌓느냐? 독서를 통한 내공. 이거는 이 차이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뭐 엑셀 좀 하고 PPT 이쁘게 만들고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물론 하면 좋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은 독서를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의력. 독서를 통한 내공. 그걸로 바탕되는 창의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굳이 세 가지 중에서 꼽는다고 하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다양한 활동, 대외 활동을 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근 트렌드와 소비자 성향 파악하는 노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거에 대해서 어떤 팁을 좀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본인이 SNS를 운영을 한번 해본다던가 그런 것들이 이 트렌드 파악하는데 마케터로서 좀 돌아가는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뭔가 컨셉이 있게 저는 SNS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나의 일상을 그냥 밥 먹는 거 올리는 것보다는 나는 이런 식의 SNS를 한번 예를 들어서 내가 관심 있는 패션에 관심이 있다. 패션과 관련된 그 컨텐츠들을 집중적으로 올린다던가. 그러니까 내가 한번 뭔가 주제를 가지고 이 SNS는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은 이 컨텐츠를 집중적으로 하는 페이스북 운영을 운영해보고 인스타그램은 또 다른 컨텐츠 주제로 운영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본인은 모르겠지만 이제 마케터가 되는 거죠. 왜냐면 좋아요가 안 들어오네. 그렇죠. 다른 컨텐츠를 올려볼까? 이러한 컨텐츠를 올렸더니 반응이 오고 또 이런 컨텐츠는 반응이 없네. 이러면서 이제 마케터로서의 그 역량들이 조금씩 쌓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SNS를 한번 운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팁을 또 주셨습니다. 또 다른 대학생분인데 저는 평범한 대학생인데 마케팅 MD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학생이다. 어떤 자질이 필요하고 실무적으로 뭘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마케팅 MD라는 표현을 써주시긴 했어요. 이동환님인데 이게 또 MD가 머천다이저잖아요. 네. MD 쪽 잘 아시나요? MD 쪽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분야이긴 한데 만나보기는 많이 만났죠. 네. 왜냐면 플랫폼, 그러니까 이커머스 업체나 아니면 예전에는 TV 홈쇼핑 이런 쪽에 MD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마케팅의 분야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넓은 영역에서. 근데 대부분의 그 회사 생활에서 이런 분들은 다 영업 쪽 직군에서 있었던 걸 많이 봤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쭤보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 굉장히 트렌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머천다이저가 그렇죠. 어떤 그렇죠. 상품을 어떻게 접시에 소싱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또 데이터가 굉장히 발과되는 게 이거를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MD가 되기 위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야 돼요. 사람들 얘기 많이 들어야 되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그 다양한 상품들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들과 만나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이게 좋을 건지 이게 좋을 건지를 선별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이렇게 사람 만나고 좋아하고 네트워크 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볼 수 있는 업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좀 뭐 정리를 하자면 일단 사람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네, 트렌드까지도 민감을 해야 된다. 아까 그 전 질문에서도 그런 저희가 뭐 SNS 운영해봐라고 했지만 이렇게 컨텐츠 마케팅보다 어떻게 보면 더 민감, 왜냐하면 판매에 직접 연관이 돼야 되니까 더 민감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들이 지금 제일 많은 부분의 질문들이 다른 일을 하다가 마케팅 쪽으로 하시려는 분들의 질문이 꽤 많습니다. 지금 제일 많은 질문이 거기인데 첫 번째는 회계일을 하셨던 분이네요. 네, 회계일을 하다가 지금 직무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이직러라고 하셨습니다. 조언을 얻고 싶다고 하셨어요. 완전 비전공자가 회계를 하셨으니까 네, 이직이 너무 어려운데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세현님. 네. 네. 저는 이 질문이 네. 되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아까 네. 저희 준비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뵙고 싶다 이분은 어떤 분인지 네, 그런 말씀하셨어요. 회계를 하시다가 이게 완전히 좀 동떨어져 있는 분야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데 근데 왜 이분이 왜 이렇게 이직을 결심을 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했고 그렇죠. 만약에 이분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분이 마케팅의 그런 겉에서 보이는 그 우아한 것들,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것들, 뭐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이직을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렇죠. 마케터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조금 생각하시죠. 네, 그러니까 마케팅은 밖에서 화려해 바라보면 보이니까, 네. 화려해 보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게 잡분데. 네. 그렇죠. 그냥 굉장히 많은 잡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힘듭니다. 제가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회사 내에서 마케팅과 관련 없는 일이 있을까? 내가 하고자 한다면 다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내가 안 하고자 하면 또 다 이건 마케팅과 관련 없는 거라고 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건 뭐냐면 굉장히 일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밖에서 보는 거랑 안에 들어왔을 때 마케터로서 보는 거랑은 또 상황이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외적인 모습에서 굉장히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여서 마케터로 이직을 결심한 거라면 조금 더 다시 한번 마케팅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원래 회계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해서 나는 마케터로서 좀 더 새롭고 좀 창의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 저는 이분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이직을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일들에 대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거잖아요. 그렇죠. 마케터로서. 예, 그런 것들 다 감수하고 만약에 하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나는 이분이 뭔가 보여줘야 돼. 이제 내가 회계 쪽 일을 하다가 마케팅 일을 하고 싶어요라는 것들을 이제 입사를 하려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은 뭐 마케팅 교육 과정을 좀 들어본다던가 아니면 내 스스로 뭔가 채널들을 한번 운영해 본다던가 꼭 SNS 채널이 아니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서 한번 물건을 팔아본다던가 뭐 이런 식의 업무 경력과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이직을 해야 그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완벽하게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하는 데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저 회계일 하다가 마케팅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솔직히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이직이. 알겠습니다.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뭔가 접근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5년차 웹디자이너 안녕하세요 하면서 마케팅 필요성을 느꼈는데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어디까지 배워야 될지 감이 안 잡힌다. 데이터를 읽는 힘이 약한데 저 같은 사람도 마케팅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웹디자이너신데 마케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나봐요. 아마 저도 이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는 하는데 뭐부터 공부해야 될까요? 저는 이분 되게 고무적이에요. 저는 이 디자이너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렇죠. 굉장히 저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신 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약간 아트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웹 디자이너가 마케팅적인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한다? 그럼 저는 이분은 굉장히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뭐부터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일단 독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마케팅 기본서 이런 것들 읽어가면서 마케팅의 이런 전체적인 개념과 이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사이드로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데이터를 읽는 힘이 약한데 뭐 이거 되게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일부 그 마케터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데이터를 잘 다루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마케팅 안에서는 꼭 데이터가 아닌 약간 창의성을 요구하는 직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팁을 혹시 주신다면 데이터 관련해서 뭔가 좀 이렇게 해보시면 어떠냐라든지 뭐 책을 좀 더 읽어봐야 될까요? 뭐 책도 있지만 뭐 네. 굳이 막 데이터 쪽으로 한다라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 뭐 그 트래핑이라 그러니까 이제 웹 일을 한다고 하시니까 트래픽. 뭐 트래픽 자체도 그것도 데이터니까. 네네. 그리고 아니면 매출 관련된 거, 그러니까 디자인과 좀 매출 관련된 거를 보기는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보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데이터를 업무를 이분이 계속 해야 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상 분야에 종사하시는데요. 네, 마케팅을 배워서 접목시켜보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영상 분야에 종사하시는데 마케팅을 배워서 접목을 하고 싶다. 네. 근데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분도 마찬가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감이 잘 오지 않는다. 단순히 책만 사서 읽는 것으로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뭔가 일반인도 실전에서 마케팅을 가볍게 시작하시는 수단,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김주인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까도 그러니까 웹 디자이너이신 분도 그렇고 이런 영상 분야에 있는 분도 그런데 이렇게 약간은 그 제작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디자이너분이나 지금 영상 하시는 분이나 다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아까처럼 돌아가면 그럼 그럼 이분들은 차별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웹 디자이너인데 마케팅을 이해하고 하는 웹 디자이너는 차별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뭐 단순히 책을 사서 읽는 것만으로 되냐라고 했는데 일단 시작은 전 독서라고 생각을 하고 마케팅의 굉장히 기본적인 서적들을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고 뒤에 보면 뭐 이 다음 질문이 책에 관련된 질문인데 그때 가서 어떤 책이 좋을 것 같다는 뒤에 또 연관되는 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더 하고. 말씀해 주시고 실전에서 가볍게 뭔가 해볼 수 있는 수는 아까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운영해보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다가 아까 또 말씀드렸던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그 본인이 해볼 수 있다면 또 이분은 또 장점이 있잖아요. 자기가 영상 분야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영상 콘텐츠를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마케팅은 영상 콘텐츠 없이는 거의 힘들다라고 보면 이분은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마케팅을 한번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상이라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혹시 영상 제작을 하신다면 맞아요.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 여담이지만 혹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운영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마케팅 좀 아는 사람 북트레일러를 제작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판매를 해보시면 저희가 따로 연락 주시면 책을 공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영상 제작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분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은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영상 고민을 되게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연관되는 질문인데 초보 마케터에게 가장 추천하는 영상이나 책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책 얘기 여기서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분은 지금 지금 이제 저자분도 스타트업 회사지만 스타트업 마케터 특히 또 스타트업은 또 혼자 다 일당백으로 해야 되니까 혼자 해야 하는 스타트업 마케터인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유유까지 해주셨어요. 윤혜연님께서. 일단 영상이나 책. 책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일단 처음 시작은 마케팅 고전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케팅 고전 중에서 그냥 유명한 책들이 있죠.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나 마케팅 불변의 법칙, 포지셔닝, 또 포지셔닝이 또 이제 달라진 게 또 리포지셔닝이라고 또 해서 또 책이 나왔죠. 리포지셔닝. 뭐 그런 책들은 기본적으로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그정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얼마 두껍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책들은 하나 소장을 해놓는 게 좋고 네, 네.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이지만 그 마케팅 불변의 법칙의 그 법칙들을 리스트업해서 파티션이 있었을 때는 항상 거기다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네, 네, 네. 그럼 굉장히 그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도 그런 책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좀 이제 약간 이제 근래 쪽으로 오게 된다면 보랏빛 수가 온다 아니면 세스 고딘, 네. 보랏빛 수가 온다. 뭐 저기 또 저거 뭐죠? 그 블루오션. 블루오션. 네네네. 구미찬 저자. 네, 그 책들 네, 그런 네. 책들 그리고 마케팅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걱정되는 그러니까 잘 곤란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마케팅 활동을 평가. 하는데 평가를. 그걸 어떻게 평가해서 우리가 그거를 결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마케팅 평가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예, 그 책 굉장히 저는 인상 깊고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케터들이 조금 좀 약간 귀찮아하는 것들이 마케팅 막 새로운 아이디어 내고 막 하는 건 좋은데 이걸 이제 피드백하고 평가를 이거는 네. 조금 귀찮아하는 네, 그걸 싫어하죠 다들. 예. 네네네.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마케팅 활동을 회사 내에서 정당화시키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예. 예산을 쓰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은 기본적으로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좀 권하지 않는 거는 어떤 책이냐면 최근에 이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무슨 법칙 뭐 본인이 만들었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굉장히 다 말장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책들을 보기보다는 조금 더 검증돼 있고 좀 오랫동안 사람들이 찾았던 책들을 먼저 고전 같은 게 예. 그런 책들이 먼저 그런 읽는 것들. 예. 추천해줬습니다. 저는 이 질문 답변에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스티브 잡스 마케팅의 본질 이런 영상이 있어요. 저는 영상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게 그 영상을 저도 몇 번이나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생각했나 마케팅에 대해서. 그 스티브 잡스 마케팅의 본질을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스타트업 마케터 이 스타트업 마케터 요 얘기도 네. 조금 예, 조언을 좀 주시고 네. 혼자 일당백으로 해야 되니까 그 대기업에서 마케팅을 하게 되면 다 자기 분야가 생기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나는 디지털을 담당하고 있어, 나는 PR을 담당하고 있어, 나는 마컴 쪽이라고 해서 뭐 이벤트를 담당하고 있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A부터 Z까지 다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분도 되게 힘들지만 오히려 저는 이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은 얕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업무들을 본인이 다 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뭐 어떤 분야에 강점이 있고 나는 이쪽 분야로 좀 더 나가고 싶다라는 걸 좀 더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힘들지만 스타트업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장점이니까 그런 시간들을 좀 견디다 보면 내가 다음 스텝 커리어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저 이 심정이 너무 공감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아무튼 하고요. 김민호님께서 자 외국계 소비지 회사에서 근무 중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 꿰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신입사원 분이시네요. 네, 마케팅팀 신입사원이 첫 단추를 잘 꿰 수 있을까요? 외국계 소비지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김민호님. 네. 저는 그 신입사원들이 갖춰야 할 다양한 덕목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이건 꼭 마케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애티튜드. 네. 그것만 갖추고 있다면 그게 꼭 마케터든 뭐 다른 직종에 상관없이 충분히 성공할 수 직장 생활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른 뭐 이게 기본적인 뭐 영어 능력이나 뭐 오피스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게 안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신입사원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예가 좀 뭐가 있을까요? 애티튜드.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긍정적으로 업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그렇죠. 그- 이건 힘들어요. 저건 안 돼요. 뭐 이건 부족해요. 네,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업무가 주어졌을 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일을 하는 사람과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과는 그렇죠. 나중에 네. 결과물은 분명히 맞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신입사원이라면 조금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업무를 대하면 첫 단추는 잘 끼는 거 네, 아닌가.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네. 좀 더 고민하시는 게 여기 긍정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네. 그리고 아직 두 가지 정도 질문이 더 남았는데, 이건 조금 큰 얘기라서 저희가 뒤로 뺐는데요. 자, 일단 요 질문부터 먼저 드려볼게요. 우민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비슷한 이제 맥락인데, 마케터를 꿈꾸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요건 조금 약간, 크리티컬한 질문인데, 확실한 매출이 보장되는 마케팅이 윤리의식과 충돌하는 상황이 올 때,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자, 일단은, 앞에 질문은, 뭐, 아까 태도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거기다 뭐 태도에 하나 더 붙인다라고 하면 네. 창의성인데 창의성. 그 창의성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네. 하면 또 다시 우리는 또 본질로 돌아가서 내가 경험했던 거,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이런 쪽에서 융합이 생기면서 저는 창의성이 발휘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굳이 마케터로서 필요한 자질이 뭐예요라고 그러면 그 태도와 그 창의성을 얘기하고 싶고요. 확실한 매출이 보장되는 마케팅이 윤리의식과 이건 약간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짚고 넘어가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네. 뭐 그런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런 때 당연히 윤리의식과 충돌되는 마케팅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회사에서 본인한테도 안 좋고 회사에도 치명타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마케터가 자주 얘기하는 브랜드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활동입니다. 그게 매출이 어떤 식으로 윤리의식과 충돌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되게 위험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이건 뭐 답변이 끝나버렸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대해서는 뭐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본인과 그리고 회사의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이 가치를 바라봤을 때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이 부분 공감합니다. 사실 뭐 마케팅하면 이런 욕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있죠. 좀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종현 저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케팅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동수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마케팅 하면서 저희가 이제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과정들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 중에서 딱 한 가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저는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고객의 관점. 이게 자꾸 우리 쪽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드는데 그럼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 있거든요. 고객들이 바라보는 방법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마케팅에서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그게 가격이 됐든 그게 프로모션이 됐든 그게 이벤트가 됐든 저는 고객의 관점에서 이게 옳은 일이고 이게 그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건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그 마케팅 플랜을 세우고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의 관점에서. 뭐 또 다른 원칙들이 있을까요? 좀 마케터가 진정성 있는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단기적으로 스파성으로 이걸 해서 뭔가 효과를 얻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좀 꾸준하게 내가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그 브랜드는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 알겠습니다. 실시간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건 성공적인 마케팅이다 라고 판단하는 저자님만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이건 성공적이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나요? 저는 성공적인 마케팅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다. 차별화.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장에서 경쟁자와 차별화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차별화된 보면 활동.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마케팅 활동이 이게 회사의 매출과 이익에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된 그 캠페인이 있다면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캠페인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활동은 막 회자되고 있는데 이게 뭐 매출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활동이다. 그것만으로만 회자되면 마케팅을 위한 마케팅이라고 했네요. 그런 거는 저는 성공적인 캠페인이라고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뭐 지금 바로 뭔가 생각나시는 조금 캠페인이라든지 어떤 좀 브랜드가 있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지금 생각나는 거야? 네네. 아니면 뭐 예전 거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저희가 직접 하셨던 것 중에 저는 뭐 이거 너무 일반적인 건데 네. 애플 그 마케팅을 보면서 네, 애플. 정말 다르구나. 왜냐면 기존의 휴대폰 회사에서 할 수 있었던 마케팅과는 다른 마케팅의 방식으로 마케팅을 했고 그리고 유통 자체도 굉장히 다르게 들어가게.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보통의 일반적인 유통은 전자제품의 유통에 들어가는데 그 카테고리 들어가는데 얘네는 약간 뭐 그래서 패션이나 이런 쪽 카테고리로 자기네가 새롭게 포지셔닝을 해버린다던가. 그러니까 이 마케팅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그 모바일 폰 시장에서 했던 활동들의 것들의 다 다른 모습들로 차별화되는 모습들로 마케팅 활동을 시작하는 거 보면서 이러니까 이 회사를 사람들이 열광하고 찾는 거 아닌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애플 보면서 참 마케팅 활동 잘한다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폰 유저십이다. 예, 그렇죠. 아이폰 유저를 그렇게 브랜드와 소비자가 딱 본딩이 생기면 네네. 이게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까 호추님께서 저희가 책 얘기했는데 책이랑 영상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끝났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더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한 15분 정도 더 시간이 남았으니까 향후에 어떤 이제 계획이라든지 또 못다한 얘기들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책 자체로만 얘기를 하자면 아까도 이제 저희가 사전에 좀 이런저런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네. 저희가 이제 책이 나온 지는 조금 어떻게 보면 되긴 했지만 8월 중순에 네네네. 그렇지만 아직 이제 저희가 뭐랄까요 그 홍보 책을 좀 더 알리는데 더 시간을 더 지금 쏟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시작점이 오늘 라이브 북토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 하고 싶으신가요? 앞으로 싱크스마드랑 같이 홍보를 저는 이 책을 제가 좀 알리고 싶은 이유는 실제로 이 책을 읽었던 그 사람들이 피드백을 주는데 참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제 책을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되게 도움 된다. 네네네. 실제로 이 마케터를 시작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약간 연차가 어리신 분들이 보면 되게 좋다는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알리는 기회가 많아야 되겠다. 근데 그게 지금 오늘과 같은 식으로 주말에 만나서 그 온라인으로서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오프라인에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더 이렇게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눴지만 뭐 다음번에 만날 때는 주제를 하나 선정해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성공하는 스폰서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좀 더 디테일한 그렇죠. 주제를 조금 더 좁혀서.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그렇게 주제를 접해서 만나서 좀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자리들을 또 있으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여담을 좀 나눠봤고 그리고 앞으로 혹시 또 저희 책 이제 작업하면서도 그런 얘기 좀 나눠보긴 했었는데 또 다른 이제 후속작이랄까요? 네. 이런 거 준비하고 계신지 그거 옆에 계시는 지금 김수님이랑 저희가 지금 뭐 짜고 치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이 책 내면서 막 그 마지막에 막 퇴고하고 그럴 때 되게 전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막 진이 다 빠져서 다시 정말 퇴고도 몇 번 하셨죠, 네. 진짜. 다시 또 책을 낼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이 책이 좀 미진했었는데 이런 거 보완해서 조금 다른 컨셉으로 이번에 만들어 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이제 단계인데 다음번에는 약간 좀
에세이 같은 느낌으로. 근데 당연히 주제는 마케팅에 관련된 얘기겠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사례 위주로 해서 직접 뭔가 하셨던 얘기, 것들. 예,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본인 위주로 얘기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책을 써볼까? 지금 근데 아직 뭐 구체적인 건 없지만 네. 지금 워낙 바쁘시니까. 네. 지금은 초반이라 좀 바빠서 김준 PD님이 기획을 잘 해주시면 제가 봉이 또 써보는 저한테 걸로. 넘어왔어요. 사실 제가 드린 아이디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제가 뭔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아무튼 뭐 더 질문이 따로 없으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좀 이제 영상으로 이제 저희가 이 영상이 또 지금 온라인이지만 라이브지만 또 이제 저희가 남길 예정이라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하고 싶은 말이 네. 꼭 있는데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이 책을 좀 읽는 독자분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케팅의 뜻이 있고 앞으로 지금 현재 마케팅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그 시간을 지나왔던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많은 일들이 마케터로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마케팅의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의 마케터의 모습이 좀 많이 달라서 괴리감도 느끼고 지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중간에 다른 곳으로 전직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절대 지치지 마시고 업무를 좀 끝까지 자기가 꿈꿨던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그리고 이 마케터가 하는 활동에 따라서 회사의 이미지나 매출이나 이익들이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다른 부서에 어떤 업무가 그렇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업무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마케팅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고 네. 역동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셔서 끝까지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밀고 나가시면 꼭 그 정상에서 서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그 예. 사이에 질문을 다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마케터 역할은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시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라고 희린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트렌드 자체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우리 마케터는 단순히 그 디지털을 몇 가지로 활용한다는 게 아니라, 마케팅의 모든 활동과 업무를 다 디지털화 한다는 생각을 그렇죠.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러고 있습니다. 작은 출판사도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느라. 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위드 코로나든 코로나 상황이든 앞으로의 그 미래는 살아남기 되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고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면 저희가 원래 기획하는 시간은 이제 90분이라서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질문에 답변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마지막 말씀을 주셔가지고 더 여쭤보기는 그런데 그러면 하나 저 궁금한 거는 김종영이 생각하는 마케팅은 이거다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내리시죠? 저는 마케팅은 소비자와 브랜드를 연결시키는 일련의 모든 활동이 일련의 모든 활동입니다. 소비자와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겉으로 보여지는 건 약간의 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거 외에도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유통이든 가격이든 다양한 모든 활동들이 다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지막 질문을 그러시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혁에게 마케팅 좀 아는 사람이란? 이거 원래 우리 사전에 얘기 안 한 걸 갑자기 깜짝 질문입니다. 네. 일단 제가 가진 지금까지의 경력을 한번 요약해놓은 집대성한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약간 좀 자식과 같은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까지의 나의 경력들을 한번 그 경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모아놓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번에 나올 책은 조금 더 이거와는 다르게 뭔가 좀 다른 타겟으로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금 이 작품이 잘 나가야 후속작을 또 같이 고민해 봤을 텐데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예. 나에게 싱크스마트랑 저는 되게 고마운 출판사죠. 네. 이것도 역시 지금 네, 왜냐면 왜 주고받는 것 같은데 왜 고마운 출판사냐면 네. 저는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뭐 제가 썼지만 좀 자신감은 있었거든요. 이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솔직히 이제 몇몇 그 출판사를 두드렸을 때 그거를 다 읽으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약간은 좀 마케팅 책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거절도 많이 당했는데 근데 대표님이나 이 싱크스마트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읽어봐 주시고 그리고 좀 처음부터 긍정적인 모습으로 저한테 다가와 주셔서 저는 굉장히 고마운 출판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는 저는 마케팅 책을 계속 많이 읽어보는 사람이라서 첫 번째 그 원고 처음 받았을 때는 투고 그 주는 원고를 받았을 때는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긴가민가 했죠. 이 책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엄청나게 기획을 많이 한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엄청 고민한 이유가 이거를 어쨌든 간에 타겟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목이라든지 부제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엄청 고민했는데 아무튼 저희가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총체를 외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금 시청해 주신 분들 뭐 희리님, 호추님, 네, 박HS님 또 이 저희 리뷰 저자님이신데 오셨고 지윤아월드님 많이 오셨는데 중간에 오고 가셨던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 토요일 아침에 좀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일 수 있는 이 시간대에 오셔가지고 네, 아무튼 참여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상은 또 저희가 편집을 해서 또 올릴 예정이니까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 또 마케팅 관련해서 참고하실 분들은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요. 끝장이님께서 지금 말씀 나누시는 부분 자체가 바로 마케팅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조아님께서 좋은 누드?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 네 아침에 오셔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 홍보 내용 할 때 저희가 이제 사전 질문 남겨주시고 사전 신청해 주신 분들은 5분 추첨해서 저자분 직접 이렇게 사인이 들어간 내용 책 발송해드리게 아까 저희가 다 정했습니다. 5분은 저희 싱크스마트 채널에서 네 보실 수 있고요. 다음 주에 바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사전 신청해주신 분들, 지금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조아님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내일부터 저희가 또 홍보를 할 텐데 다음 주에 저희 2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주에 3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약간 화두는 비즈니스, 경영이라는 화두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라이브 북토크 계속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전 신청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미리 그 문자로 알람 드리고 또 저희가 저자분 직접 사인본 포함한 책도 추첨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신청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싱크스마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김종현 저자의 이 마케팅 좀 아는 사람 책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북토크 라이브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